비트코인이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 가운데 알트들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여러분들은 또 계속 후회하는 장세가 될 것인데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영상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내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정말 운전을 예술로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 추세선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러한 선이 나오고요. 여기도 이렇게 추세선을 연결해보면 이러한 선이 나오는데 일단 뭐 이 추세선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렇게 떨어진다 해서 여기를 지지를 받은 다음에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얘가 이 과정에서 흔들기가 좀 있어도 요 구간들만 버텨주고 올라간다면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도미넌스도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이 주요 저항대를 계속 맞아주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오른다고 해도 앞으로 떨어질 지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매집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거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르는 무빙이나 떨어지는 무빙이나 다 긍정적인데 우리가 항상 너무 과도하게 지금 떨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매수를 못하는 시점이에요.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이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뚫은 다음에 이러한 뭔가 지지부진한 횡보 이후에 엄청나게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장세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비트를 보게 되면 다시 밈코인 애들이 좀 오르고 있긴 하지만 머스크의 발언 때문에 이런 헌트 같은 작코인도 오르긴 하는데, 근데 사실 보면은 앱토스, 솔라나, 아발란체, 뭐 에이다, 폴카닷, 니어, 아스타 뭐 이런 것처럼 레이어 1 애들 있죠. 걔네들이 그동안 좀 안 오르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올랐다가 쉬었다가 이때 동안에 사람들한테 관심이 좀 떨어지니까 다시 올라가고, 그런 게 이제 보통 불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 코인이 안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고 이게 다음 차례가 내 코인일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상승장의 멘탈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막 조바심 나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도 지금 보면은 20%씩 뭐 30%씩 올리는 게 일상이니까 조금만 이렇게 적게 올라도 이게 안 오르는 게 아닌데 되게 지루함을 느끼고요. 사람이 이게 도파민에 지배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처음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 코인을 오시면 이렇게 상승률이 높아도 돼 하다가 어느 순간 코인의 그 상승률에 절여져서 적응이 돼서 주식보다 조금 더 나은 상승률을 보여줘도 이 상승률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참 무서운 동물이에요. 적응을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것까지 좀 잘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사토시 차트인데요. 보면은 지금 이더리움이 이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추후에 0.16 비트코인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뭐 72,000이면은 여기 곱하기 0.16을 하면 얼마냐? 그러면은 11,520 해가지고 $10,000가 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비트코인이 뭐 10만 달러를 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얼마예요? 16,000이죠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20만을 가면 32,00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이더리움 그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보는 이더리움의 예상 가격은 그래도 이거는 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2천만 원은. 이제 그 무슨 말이냐, 2017년에 비트코인 고점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근거가 여기 0.16, 저는 사실 0.2를 보는 편이긴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더리움 1,000만 원은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수치라고 보고요. 일단 뭐 2,000원까지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봐야 알겠고, 예상하는 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618이라는 수치가 좀 재밌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얘도 보면은 여기서 1.618에 보통 고점이 생겼고, 여기도 1.618에 좀 주요 고점이 생겼고, 얘도 여기 고점이 생겼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1.618을 간다 그러면 지금 164,000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164,000을 갈 것 같다, 보장할 수는 없지만 뭔가 흥미롭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알트코인 마켓캡 너무 싸다는 거죠.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흐름이 시각화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개념이, 그렇죠? 이 개념이 드디어 시작이 됐다. 그래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비트코인 시계열
네, 플랜 B의 STF 모델, S2F 모델이죠. 그거처럼 이제 지금 얘가 비트코인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항상 고점은 요 영역에서 나왔다는 거. 이 영역에서 고점이 나왔다라는 거. 그러려면 이 부근을 가든 아니면 뭐 이 부근을 가든 뭐 이런 형태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더리움에 대한 강세 신호, 그렇죠? FTX 사태 이후에 이더리움 거래소 순유입과 현물보에서 보유량 감소는 이더리움 투자자들에게 강세 현상으로 해석됐다. 차트를 보면 이더리움 전체 거래소의 현물 보유량은 대규모 유출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반면에 이더리움 총 스테이킹 가치는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죠. 거래소에서는 계속 빠져나가서 유지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는 물량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잔액은 총 3,100만 개를 넘어섰으며 이는 이더리움 홀더들의 믿음과 긍정적인 정서를 반영한다. 그래서 거래소 보유량의 감소와 지속적인 스테이킹 이더리움의 가치는 증가는 이더리움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자산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나타낸다. 거래소 보유량이 감소하면 이더리움이 시장의 매도 압력도 감소되고 상승할 가능성이 시사한다. 근데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또 있죠. 옛날부터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이 낮아지면서 거래소 효과가 얇아지면은 적은 돈으로 쉽게 올릴 수가 있어요. 가격을.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심해져요. 그만큼 가격도 쉽게 떨굴 수 있지만 쉽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다는 거는 올라갈 때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변동성이 더 심하게 급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실현 시가총액에서 UTXO별, 생존기간별 불표 이렇게 돼 있는데 추가 자금 및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빠르다라고 돼 있는데 상승장의 기간이나 폭은 과거 상승장들과 다를 수 있다라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있는데 항상 상승장에 사이클이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뭔가 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대로 쉽게 예측을 하다가는 오히려 틀릴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면서 제가 ETF 이후에 생각보다 덜 떨어진 다음에 저는 예상을 포기했다. 예측을 안 하겠다. 그러나 예측을 안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좀 더 잘 맞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일단 지금은 주목해야 될 건 글로벌 시장은 그냥 이것만 보고 있어요. M7만. 그렇죠? 이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이 코인의 미래는 얘네들이 일단 계속 가주면 훨씬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심리, 인간 지표. 그거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ETF라는 게 너무 좋은 재료예요. 현물 ETF가.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변동성을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래로 떨어질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게 좀 더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직 코인으로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신규나 존버하는 사람들 있죠. 존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건 계속 보고 업비트에 조금씩 돈은 넣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2021년이나 이럴 때 그 PTSD가 있기 때문에 못 넣어요. 다. 그때만큼. 그리고 추가로 또 뭘 하고 있다?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쉽게 조정을 안 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들을 그냥 지켜만 보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나.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고 본격적으로 더 오른다. 그러면 그때는 오르더라도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오르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돈을 또 벌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이들이 용비어 청가 불러줘야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 뭐 부동산 하는 사람들, 원래 코인 사기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는 거였냐 하면서 그때부터 유튜브나 뭐 지상파나 뭐 어디든 간에 이런 코인에 대한 교양적인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뭐 이래서 비트코인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서 들어서 나도 따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아 왜 내가 이런 기술을 여태까지 몰랐지? 이래서 비트코인이 미래구나 뭐 이래서 블록체인이 미래 신기술이구나 하면서 주변에 예찬론을 하고 다닐 때 그럴 때가 이제 다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남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면 고점까지 나오는 그 기간이 여태까지 사이클로 봤을 때 5에서 한 7개월 정도면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더하면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사이클이 끝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은 24시간 동안 365일 쉬지 않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아래 변동폭의 제한도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몇 달만 해도 충분히 100배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규정하진 않되 다만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만 지금 인지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나스닥이 좀 지지부진한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매도 시점을 잡아나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일단 떨어지면은 남은 현금 같은 걸로 매수한다거나, 그리고 좀 올랐을 때는 분할 매도 해주고 그 돈을 떨어졌을 때 다 잡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팔사팔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큰 관점에서 막 우리가 하락을 먼저 봐서 현금 비중을 막 80% 90% 놔두다 보면 나중에 또 꼬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분할 매도 좀 하면은 다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좀 하면은 다시 피레침 같은 거 생길 때 분할 매수하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더리움이 덴쿤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것도 여러분들 머지 때처럼 뭐 별 영향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커요 이것도. 머지와 덴쿤은 진짜 엄청난 업그레이드예요. 제 생각에는 레이어 2의 가스비를 절감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더리움의 그 소각량을 늘린다라는 걸 똑같거든요. 이더리움이 추후에 정말 강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맞췄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팍소스가 3월 1일 기준 PYUSD의 준비금 초과담보 상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1일 채굴량의 10배의 순유입이 있다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채굴자들의 물량을 다 뺏어가고 있죠. 좀 대단한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대응해서 얘도 미쳤어요. 보면은 하루 지금 700비트를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채굴량의 80%를 흡수하고 있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이 주소는 미국 ETF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중동 억망잔자 뭐 어피트 주소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확인된 거 없다 뭐 이렇게 되겠는데, 엄청난 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수요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긍정적인 것이고, 이들이 다 끝나야 돼. 끝나고 물량을 털면 우리도 같이 털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재밌는 부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파일코인의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알트코인에 대해 설명할 때 파일코인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이거예요. 이거 체인링크랑 솔라나, 네,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조금 우리가 어느 순간 돼서 잊혀지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이런 류의 애들이 잘 간다. 그러니까 쉬는 애들 중에 좀 앞으로 잘 갈 만한 애들이 추가적으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매수를 하고 확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중에 거래대금 많이 뜨고 막 이거 너무 막 뭐 솔라나는 신이야, 뭐 체인링크는 신이야 이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타이밍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내 코인이 안 가서 조바심 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내 거 갈 차례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실제로 정신 건강에 좋고 심리에서 쫓기지 않아야 상승장에서는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기영 대표가 미국 채굴업체가 비트코인 주요 매도자 아니다라고 하는데, 해외 기업이거나 오래된 채굴자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다가 좀 제가 뭐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지만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멤버십에 오시면 되는데요. 멤버십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픽이 나와요. 코인,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보시면 이렇게 타겟을 다 간 거는 초록색 체크 표시가 돼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근데 손절이 된 거는 위에 보면은 좀 찾기가 어려운데, 다 보면 이런 게 타겟 간 거죠. 타겟을 안 가고 손절이 난 게 여기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여기 3월 6일 날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거의 손절이 없어요. 보면 다 초록색밖에 안 보이시죠? 천천히 올려볼게요. 초록색밖에 안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어떤 코인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그 전에부터 코인에 물려 있거나 한데, 아니면 지금도 수익을 내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멤버십 전용 볼 수 있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이 주소와 그 다음에 저랑 계속 1대1로 소통하는 거, 그 다음에 단체로 같이 저랑 소통하는 거, 그 두 가지 카톡방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텔레그램방, 카톡방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또 선물방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선물방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해주시면 되고, 똑같이 얘도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선물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번 장에 롱만 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근데 저는 손절나도 이번 장에 무조건 롱만 계속 쳤거든요. 거의 진짜 몇 달 동안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선물은 손절이 이렇게 좀 나도 계속 롱밖에 없잖아요. 숏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손절 난 것도 이렇게 크게 한번 먹으면 훨씬 더 만회하고 수익까지 만회내는 그런 식으로의 전략을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 선물에서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선물방에 가입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